이 영화 속 주인공들은 사실 국가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다. 헌태는 입양과 가족 해체라는 민감한 사회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다. 봉굴은 사고 이후 시스템에서 버려진 선수였고, 칠굴은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청춘의 자네였다. 코치 양은 과거의 실패와 후회를 아는 채 별표 자신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 별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 번도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쩌다 남은 사람, 잊힌 사람, 도망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안고 뛰어내렸을 때 영화는 우리에게 묻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그 이름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토네이도 날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 수밖에 없어서 뛴 사람들. 일반적인 스포츠 영화는 승리를 향한 열정이 중심이다. 하지만 국가대표는 다르다. 이 영화는 도망칠 수 없는 현실에서 도약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스키점프는 극단적인 스포츠다. 언덕 끝에서 하늘로 뛰어야 한다. 그 순간 일은 현실을 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도망치는 마지막 선택으로 공중에 몸을 던진다. 그리고 그 공중에서 자신의 무게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도망쳤던 모든 것을 마주하게 된다. 부서진 하트 가족, 가장 아프고도 가장 깊은 이야기. 이 영화는 스포츠를 그리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핵심은 별표, 가족, 별표이다. 헌태는 어릴 적 헤어진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그리움은 희망이 아니라 부재의 통증이다. 그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찾기 위해,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위해 하늘로 뛴다. 봉구는 자기 자신을 잃었지만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한 이유도 자신의 꿈이 아니라 어머니의 식당이 지켜봐 주기 때문이었다. 칠구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감정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팀이라는 공간 안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뛴다는 감각을 배운다. 챙여러권 인물은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영화의 인물들은 누구 하나 극적이지 않다. 그들은 울고 싶어도 울지 않고, 화나도 대놓고 소리 지르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짧고, 표정은 무심하지만, 그 안엔 오래 누른 감정이 쌓여 있다. 이문열식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아들이 철학으로 인간을 해부했다면, 국가대표는 몸으로 철학을 말하는 영화다. 그들의 도약은 이념이 아니라 감정이고, 그들의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고요한 울음이다. 국가대표는 단순한 창작이 아니다. 이야기의 뼈대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의 삶에서 가져왔다. 1996년 한국의 스키점프 종목은 존재조차 미미했다. 세계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눈 덮인 언덕 위로 올라가 하늘을 날겠다는 결심을 한 청년들이 있었다. 이 영화는 그들의 실패를 미화하지 않고 성공을 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초라한 시작, 가장 투박한 훈련, 가장 고단한 일상을 통해 진짜 대표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되묻는다. 스포츠 금메달 스키점프, 그림자 종목에서 빛나는 순간까지
한국 사회에서 스키점프는 관심도, 예산도, 응원도 받지 못하는 종목이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보여준다.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한 사람이 기록을 세우지 못해도 그가 하늘을 향해 뛰어내리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그 용기 앞에 숨을 멈추게 된다. 비인기 종목은 결코 무가치한 종목이 아니다. 그곳에도 꿈이 있고 땀이 있고 이름 없는 싸움이 있다. 국가대표는 그 싸움을 처음으로 스크린 위에 올려놓았다. 한국 사회가 만든 진짜 대표의 의미. 국가대표라는 말에는 어딘가 무게가 있다. 그것은 명예일 수 있고 또는 짐일 수도 있다. 이 영화는 그 무게를 묻는다. 누가 국가를 대표하는가? 국가란 무엇이고 대표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지 스포츠에 머물지 않는다. 별표 매일을 지키는 소방관도, 새벽에 첫 차를 모는 운전사도, 가족을 지키는 부모도 모두 누군가에겐 대표 별표였다. 국가대표는 말한다. 국기를 가슴에 달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생을 대표하며 살아가고 있다. 부서진 아트 남겨진 사람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이 영화 속 인물들은 한 번씩은 버림받았다. 가족에게, 사회에게, 시스템에게,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도망치듯 점프대에 섰고 무모하게 날았으며 넘어지고도 다시 올라섰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성공이 아니라 별표 포기하지 않는 방식 별표이었다. 비둘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서는 사람들. 초반에 그들은 모두 혼자였다. 훈련도, 고민도, 고통도 각자의 침묵 속에만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함께 울고 함께 넘어진다. 실패의 순간에 손을 잡고 성공의 순간에 뒤를 돌아본다. 그때 비로소 국가대표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가 만들어낸 기적이 된다. 이 영화는 말없이 속삭인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다시 일어난다. 필기 김용화 감독의 연출 웃음과 눈물 사이의 정직함. 국가대표는 진지하고도 유쾌하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정서의 깊이를 끝까지 지킨다. 슬픔을 억지로 만들지 않고 감동을 계산하지 않는다. 웃음은 자연스럽고 눈물은 감춰져 있다가 어느 순간 툭 하고 흐른다. 김용화 감독은 서사와 정서의 간극을 유려하게 연결하는 이야기꾼이었다. 그 덕에 관객은 스키점프라는 생소한 세계에 무리 없이 이입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그 언덕 아래에서 응원하는 또 다른 헌태, 또 다른 봉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동산에 떠오르는 해 우리가 진심으로 응원해야 할 사람들. 국가대표를 본 후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하게 된다. 날아오르다 휘청였던 봉구. 기록은 못 냈지만 마음을 울린 칠구. 엄마를 찾지 못했지만 자신을 찾은 헌태. 그들은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나는 지금 누구의 대표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가? 파란색 책 마무리하며 국가대표는 국기를 넘어서야 한다. 이 영화는 말한다.
국가대표란